오늘은 예제 11-10부터 보실 차례죠. 자, 어저께 요 예제에 대해서 그림 그려 드렸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먼저 풀어보자.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입력해서 테스트해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답을 못 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풀이를 보고 나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더 중요한 건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림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안 그리, 여기다가 그리면 수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죠? 밑에다가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배열 그림 그려. 그러면 1, 0부터 들어가네요. 0, 1, 2, 3, 4, 100번지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걸로 어저께도 그림을 그렸었죠. 자, 그 다음 P라는 배열은, 자, 각방이 인티저 포인터. 네, A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A는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 자, 그러면 이 P의 0번 방은 저는 포인터예요. 인티저 방 하나를 가리켜 운명 갖고 태어났죠? 그런데 100번지 줬으니까 정말 이 인티저 방 하나를 가리키는 구조가 되겠죠. A 플러스 1은 주소 연산규칙 제1규칙이 적용돼서 104번지 여기를 가리키겠죠. A 플러스 2는 108번지 요렇게 1대1로 나란히 가리키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요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PP. 자, PP는 P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P 주소를 얼마로 하기로 했었냐면 500번지, 그 다음 방은 504번지, 508번지, 512번지, 516번지. 자, 그래서 PP에다 P를 집어넣어라. 그럼 P는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500번지. 그때부터 얘가 요 방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PP는 인티저 포인터 방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자, 이 방이 P의 0번 방, P라는 배열이 인티저 포인터들로 이루어진 배열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잘 가리키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PP 인크리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자, 프린트 F문을 이용해서 정수값 3개를 찍습니다. 어, 뭐 퍼센트 뒤로 찍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자, pp-p 포인터 pp-a 포인터 pp를 찍는데 어떻게 찍자라는 얘기예요? 자, pp 인크리먼트 하고 난 다음에 포인터 pp 인크리먼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포인터 인크리먼트 pp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수식 맞죠? PP 인크리먼트, 포인터 PP 인크리먼트, 포인터 인크리먼트 PP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들을 퍼센트 D로 찍으면 뭐가 나오니?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PP 하면 얼마예요? 이제 500번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P를 빼래. 쏘리. 수식을 진행하고 계산해야죠. 자, 요거 먼저 하는 거죠. PP를 인크리먼트 해라. 그러면 PP는 저는 포인터 변수예요. 저는 인티저 포인터 방을 가리키죠 하니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치의 크기만큼 504번지를 증가해서 이 선 끊고 그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쵸? 504번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그렇게 증가한 pp 504번지에서 얼마를 빼래요? p를 빼래요. p는 배열의 시작 주소 500번지를 빼라. 그러면 자, 주소에서 주소를 빼면 아까 우리 답을 내신 우리 재원 씨나 성주 씨는 441, 여기가 4가 나온다고 생각했구나. 틀렸네요. 어쩔. 괜찮아요. 자, 틀렸어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소 연산 규칙 제 몇 규칙이 적용이 돼요? 주소에서 주소를 빼는 거, 주소에서 주소를 빼는 거, 주소 연산 규칙 제 2규칙. 약 1000번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다는 그 규칙을 여기에서는 밥 먹듯이 쓰고 있습니다. 자, 주소에서 주소를 빼면 얘네들의 번지 차는 4번지 차이가 나지만 이게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 빨간 부분이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누기 사이즈 오브 모. 자, 사이즈 오브 모. 이 주소가 의미하는 기호 공간 한 덩어리의 크기. 자, 얘나 얘는 똑같이 인티저 포인터 방이 한참 높은 주소 타입이거든요. 자, 그럼 너네들은 뭐니? 저희는 주소예요. 어떤 방? 요렇게 생긴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트 포인터가 사이즈 오브 돼서 4 나누기 4 해줘서 결과는 얼마가 나오게 된다? 1이 나오게 된다. 1. 자, 강사님, 이 1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1이 의미하는 바는 이 504번지와 500번지 요 서로 이웃되어 있는 배열의 이 주소 간의 첨자 차이. 그죠? 첨자 차이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첨자 차이가 계산돼서 나온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 P가 왜 500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자, P가 뭐예요? 배열명이잖아요.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500번지를 의미하죠. 그죠? 음. 자, P는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500번지. 자, A도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 그러니까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상수이다. 아시죠? 그렇죠? 그 규칙이 적용이 된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기현 씨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왜 500인지, 왜 1인지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 주세요. 자, 이 연산에서는 지금 무슨 규칙이 적용됐다? 주소 연산 규칙 제2규칙. 주소에서 주소를 빼면 절대값으로 번지 차이, 주소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주소 간의 첨자 차이, 그쵸? 주소가 번지 차이 나누기 사이즈 오브 되는 거,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요. 자, 주소 연산 규칙 제1규칙을 기억하고 2규칙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1 나왔어요. 1.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 P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104번지. 자, A가 뭐예요? A라는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100번지는 4번지 차이 나지만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죠? 사이즈 오브 뭐가 이루어져요? 자, 104와 100아 너희들의 타입은 뭐야? 인티저 포인터 타입. 그러면 자, 너는 뭐니? 주소. 어떻게 생긴 기억 공간? 인트.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 오브 인트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게 돼요? 4 나누기 4에서 얘도 1이 나오게 됩니다. 1.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PP가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곳. PP가 가리키는 곳은 504번지인데 504번지가 가리키는 곳은 104번지죠. 그래서
그래서 1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 F문의 답은 1, 1, 1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없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수식을 수행할게요. 자, PP가 가리키는 것, 포인터 연산과 인크리먼트 연산이 있습니다. 포스픽스는 나중에 연산되니까 포인터 연산 먼저,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연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P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구합니다.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 104번지. 104번지가 이 PP가 가리키는 것이라는 첫 번째 연산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는데, 그걸 뭘 어쩌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걸 뭐, 이 104번지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N 안에다 저장하라 그랬으면 여기에 104가 저장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죠. 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크리먼트를 시켰습니다. 근데 자, 인크리먼트 연산자는 자기의 피연산자를 찾을 때 일단 PP는 자기의 피연산자가 맞아요. 자, 그런데 포인트 연산자가 자기의 피연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인크리먼트 연산자는 자기보다 자, 앞쪽에서 피연산자를 찾을 때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는 포함하는데 자기랑 동급인 포인트 연산자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연산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가는 뭐만 증가돼요? 자, 2번 연산은 PP만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PP는 508로 증가하면서 이선 끊고 자,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PP는 508번지를 가리키는 구조로 바뀌고 자, 그럼 강사님 1번 연산에 나왔던 104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소멸돼 버려요. 사용되지 않고 소멸돼 버려요. 증가는 포인트 PP예요. 그러면 강사님 지금 이 두 번째 수식에서 포인트 연산자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죠. 연산을 했는데 연산 결과를 안 썼잖아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수식에서 저 포인트 연산자는 의미 없다. 자, 의미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의미 없습니다. 이 수식에서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연산한 거를 안 썼기 때문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PP 508로 변경됐어요. 508 번지에서 500번지를 빼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4번지 차이가 나는, 8번지 차이가 나죠. 8번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사이즈 오브 뭘로 나눠요?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터로 나눠요. 인트 포인터로 나눠요. 자, 그러면 4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수치값이 얼마입니까?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508번지와 500번지는 서로 이웃해 있는 배열에, 그쵸? 예, 서로 이웃한 방인데, 번지 차이는 8번지지만, 첨자 차이는 2 나요. 자, 이 첨자 차이를 계산해 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소 연산 규칙 제2규칙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포인트 PP, PP와 가리키는 곳 108번지 들어가 있네요. 자, 거기에서 A 100번지를 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죠. 8번지 차이 나는데 사이즈 오브 예, 인트로 나눠주니까 얘도 결국 첨자 차이 2 난다. 자, 마지막 건 쉽죠? PP가 가리키는 게 508번지. 508번지에 있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거 108번지에 있는 값 일구하라 그러면 자, 2 이렇게 연산되어 진대더라. 자, 그래서 2가 연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2, 2, 2. 자, 우리 재원 씨가 올려준 답을 보니까 주소 연산 규칙 제2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건지 차이 나오는 걸 그대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수식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식에서, 자, 여기는, 자, pp를 증가시키는 게 먼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쵸? 포인터 인크리먼트 pp라는 수식이 나오는데, 포인터 인크리먼트 pp, 자, pp를 증가시켜라. 그쵸? 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를 증가합니까? pp 증가시켜 볼까요?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pp가 512번지를 증가해서 이성 끊고 여기를 가리키겠죠? 자, 이렇게 가리키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증가된 p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 얼마냐면 112번지. 112번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뭐 어쩌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뭐 n 안에다 저장하자 그랬으면 112번지가 이 안에 저장됐을 텐데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산은 되었으나 흐지부지 자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사라진다. 되셨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 사라지는데 그러면 결국 얘도 의미 없는 코드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코드 2 나왔습니다. 그냥 pp를 하나 증가시키는 게 이 수식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pp 얼마입니까? 512번지에서 p 얼마입니까? 자, p는 뭐 배열의 시작 주소 늘 500번지죠. 자, 그러면 빼면은 12번지 차이 나지만 주소 연산규칙 제1규칙, 2규칙, 2규칙이죠. 적용돼서 주소에서 주소를 뺄 때에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방 하나의 크기만큼 인트 포인트 차이죠. 나누어서 첨자 차이가 계산이 되니까 3. 자, 3. 512번지와 500번지는 서로 이웃되어 있는 기억 공간의 주소인데 첨자 차이 3 난다. 이걸 계산했고요. 자, p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은 112번지. 자, a는 여전히 100번지 빼면 12번지 차이 나고 나누기 자, 저 주소가 의미하는 방 하나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로 나눠주니까 역시 첨자 차이 3 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p가 가리키는 게 512번지인데 511번지에 있는 이 인티저 포인터 방이 가리키는 게 112번지. 그래서 자,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3은 첨자 차이를 계산한 게 아니라 112번지에 있는 숫자 상수 3을 의미하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는 1, 1, 1, 두 번째 줄에는 2, 2, 2, 세 번째 줄에는 3, 3, 3. 혹시, 자, 우리 여기 채팅창에는 안 올렸지만, 자기가 처음부터 답이 이렇게 나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처음부터 답이 이렇게 나오신 분은 한번 채팅창에, 저는 세 줄 맞았습니다 하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처음에 세 줄 맞았습니다. 세 줄 맞았나요? 맞으신 분은 없나 보다. 저 아무도 안 올리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재원 씨나 성주 씨 또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주소 연산 규칙 제2규칙이 적용되고 의미 없는 연산자가 추가되어 있으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풀어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pp를 다시 p로 만듭니다. pp를 다시 p로 만든다는 거는 pp로 하여금 다시 500을 가져서 p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방을 가리키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저는 되돌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는 기능이 없으니까 다시 쓰시는 게 맞겠죠. 그쵸?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되돌려 놓을게요. 자, 얘를 다시 500번지로 넣어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첫 번째 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소 연산규칙 제2규칙을 계속 적용해야 돼요. 이 그림 밑에다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웁니다만 여러분들은 예, 그림 새로 그리고 이어서 필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림이 요러 할 때, 자, 똑같이 pp-p, 포인터 pp-a, 포인터 pp. 자, 근데 수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포인터, pp 인크리먼트 요걸 수행하고 두 번째 수식은 포인터 인크리먼트 포인터 pp.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의미 없는 연산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인크리먼트 포인터 pp. 자, 요걸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자. 자, 이제 찍고자 하는 대상체는 똑같죠? 네. 자, 요 수식을 수행하고 나서, 각각의 수식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는, 제가 이 첫 번째 수식을 보니까 의미 없는 연산자가 많네. 그죠? 자, 볼게요. 여기에서, 자, 우선순위 똑같이 이순위인 포인트 연산자는 결합 방향이 역방향이라 요거 먼저,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포스픽스 인크리먼트가 세 번째로 수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되어지는데, 이거대로 연산을 하자면, PP가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계산해내라. PP가 가리키는 것은 500번지. 그 500번지에 있는 인티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100번지에 있는 값 0입니다. 0. 2번까지 연산하고 나온 값은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번지 아니고 0이라는 값이죠. 근데 그걸 뭐 어쩌래? 그걸 뭐 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여기에 0이 저장되고 그럴 텐데 이런 표시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그냥 흐지부지 소멸이 되어져 버립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인크리먼트 연산자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으면 표현했을 건데 포함했을 건데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pp만 증가시키는 형태로 그림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504번지를 증가해서 이성 끊고 그 다음 방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수식에서는요. 요 두 개의 연산자가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도 없는데 강사님 이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pp-b, 자, pp에서 p를 빼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pp는 현재 504번지입니다. p는 배열의 시작 주소 500번지를 말하죠. 자, 그러면 4번지 차이 나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나누기 504나 500번지가 의미하는 기억 공간 하나의 크기인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터. 자, 500이나 504번지가 인티저 포인터 방의 한차원 높은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의 타입, 인티저 포인터 타입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자, 그러면 첨자 차이 1난다. 여기서 나온 것은 첨자 차이가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P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은 104번지. 자, A는 100번지 했습니다. 그러면 4번지 차이 나지만 마찬가지죠. 자, 104번지나 100번지는 인티저형 방의 한차원 높은 주소들이에요. 방 하나의 크기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역시 1, 숫자 차이 나죠.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그 다음에 PP가 가리키는 것은 1. 자, 요 1은
숫자 상수 1입니다. 숫자 상수 1인 거죠. 앞에 있는 일일은 첨자 차이가 계산이 된 거고, PP가 가리키는 것은 인티저 방에 있는 값, 숫자 1이 계산되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첫 줄은 똑같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1, 1, 1, 1.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이 1, 1, 1,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을 보면, 자, 결합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포인터, 인크리먼트, 포인터. 자, PP가 가리키는 것을, 요것을 증가시켜라.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가 바뀌어요. PP가 바뀌는 게 아니라 PP가 가리키는 게 바뀌어요. PP가 가리키는 것은 504번지. 여기에 값을 1 증가시키면, 자, 104번지 대신에 얘가 108번지로 바뀝니다. 이성 끊고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러 간다라는 뜻이었습니까? 108번지로 바뀌게 된다더라. 자, 이렇게 108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증가된 PP가 포인터 PP, 자, 증가된 포인터 PP가 가리키는 것 해주면 108번지를 108번지에 있는 2를 의미하겠죠. 2라는 값을 의미할 건데 이걸 뭐 어쩌래? 이걸 뭐 어쩌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2라는 값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 연산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요 두 번째 수식에서는 포인트 연산자, 3번에 있는 포인트 연산자 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3번 포인트 연산에 의해서 구한 2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PP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PP는 여전히 504이고 P는 여전히 500번지이며 자, 중간 결과 생략하고 첨자 차이 1 나겠죠. 그죠? 자, PP가 가리키는 것은 108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100번지죠. 자, 그러면 얘는 8번지 나누기 사이즈 오브 인트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최종적으로 첨자 차이 2난다가 계산이 되겠죠. 자, 이건 첨자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PP가 가리키는 건 504번지, 504번지가 가리키는 건 108번지 아니는가 해서 2라는 숫자 상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1, 2, 2라고 나오게 된대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식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식은 요렇게 흘러가겠죠. 자, 요 연산 첫 번째, 두 번째, 인크리먼트 세 번째. P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라. 자, PP가 가리키는 거는 504번지, 504번지가 가리키는 거는 108번지, 여기를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숫자 상수 3, 즉 A의 2번 방에 있는 2가 3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는 의미 없는 연산자가 하나도 없네요. 다 의미가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PP는 여전히 504번지이고 P는 여전히 500번지니까 자, 얘네들은 중간 결과 생략하고 첨자 차이 일난다. 자, 그 다음 PP가 가리키는 것은 108번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A는 100번지를 의미하죠. 100번지를 빼니까 자, 얘도 중간 결과 생략하고 첨자 차이 인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P가 가리키는 것이 요 방인데 요 방이 가리키는 것은 요 값이죠. 그래서 3이 나왔는데 이 3은 숫자 상수인데 자, 3이라는 숫자 상수가 108번지에도 있고 112번지에도 있잖아요. 자, 얘는 108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상수. 자, 108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상수 3이 나온 거예요. 112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상수 3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수행되어 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1-11 같이 풀어보았는데, 네,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대 따라. 네, 좋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넘어갈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먼저 그려드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산 수식에서 의미 있는 연산자, 의미 없는 연산자, 예, 가 있어서, 자, 그것을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의미 없는 연산자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산자, 여기서는 연산규칙제 이규칙을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문법을 보면, 문법을 공부하면, 이건 원리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 말을 이해해, 말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말이 코드에서 코드를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한 이론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용을 시켜보자는 문제였던 거죠. 그림을 보면 잘 하겠는데 코드 보면 간혹 헷갈리는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연습이 정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저께 이 문제를 낼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눈으로 풀어보고 눈으로 해서 머리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행시켜서 답을 맞춰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답이 나왔어? 근데 내가 컴파일 해보면 이제 제가 풀어드린 답이 나오겠죠? 그럼 뭐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지? 라는 과정에서 아 맞다 연산규칙제 이 규칙이 적용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자, 여기 수식에 의미 없는 연산자가 섞여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 예, 그게 이제 나의 완벽한 지식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주소 연산규칙제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연습만이 정답인가요? 연습만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수식, 예, 두 번째 포인터 인크리먼트 PP, 포인터 인크리먼트 PP, 자, 포인터 PP. 이것을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할 때 상황이 뭐냐면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 결합 방향을 동원해서 뭐부터 연산할 건지를 보셔야 돼요. 자, 다낭 연산자 2순위는 그죠? 결합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강사님, 이 연산자의 결합 방향이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면 58페이지를 그냥 뜯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 갖고 다니십시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개발자들 보면 연산자 우선순위 표하고 아스키 코드 테이블은요, 늘 뭐 언제든지 내 노트북에서 펼쳐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코딩해요. 그죠? 왜냐면 연산자 우선순위 46개의 연산자 우선순위 여러분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 결합 방향까지. 그래서 실제 개발자들도요, 이렇게 항상 열어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 되셨나요? 머무르기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포인터 인크리먼트 포인터 PP 우선순위 2순위 연산자들이 이어부터 나오면 결합 방향을 적용해야 된다. 우선순위 2순위의 결합 방향, 단한 연산자의 결합 방향은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 P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P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라. 그러면 PP가 원래 가리키는 게 104번지였는데 그걸 108번지로 증가시킨 거예요, 지금. 이 수식에서. 자, 그렇게, 자, 그러면 2번까지 연산된 그 결과를 갖고 3번을 연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증가된, 예, 증가된 그 포인터 PP가 가리키는 곳, 이거잖아요. 그렇게 증가시킨, PP가 가리키는 걸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증가된 PP가 가리키는 곳, 자, 그렇게 증가된 포인터 PP. 자,
104에서 108로 증가된 포인터 PP가 가리키는 곳은 108번지겠죠, 뭐. 108로 증가시켜놨으니까 108번지겠죠? 108번지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아까는 이건 3은 이제 세 번째 수식에 의해서고, 원래는 2였죠. 2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2라는 값이 계산돼서 나와집니다. 그렇게, 자, P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라. 자, 그게 PP가 가리키는 것을 증가시켜라가 1, 2 연산이잖아요. 1번, 2번 연산을 시킨 거잖아요. 자, PP가 가리키는 거 포인터죠. 증가시켜라, 인크리먼트죠. 자, 그러면 이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번 연산하는 거잖아요. 자, PP가 가리키는 것이 증가되었어요. 된 후, PP가 가리키는 것이 증가된 후, 그 값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그 값을 읽어와라. 그 값이 가리키는 곳이 3번 포인트 연산이죠. PP가 가리키는 것이 증가된 후, 그 값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읽어와라. 그게 3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값이 2인 건 알겠죠. 근데 그 2를 어쩌자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뭐 저장이라도 하면 저장될 텐데 없으니까. 자, 얘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사용이 안 되는 거. 미사용, 사용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의미 없는 연산자라는 얘기. 의미 없는 연산자입니다. 의미 없는 연산자인데 왜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의미 없는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지 보려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PP가 가리키는 것은, 자, PP는 여전히 504번지, 그 다음에 P는 여전히 500번지, 그죠? 자, 그러면 1. 504에서 500 빼면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터 해가지고 점체차에 1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뀐 건 PP가 가리키는 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PP는 여전히 아까랑 똑같은 504번지지. 광진 씨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네. 아, 네. 그 부분이 이해 안 됐었는데, 분명히 증가를 했는데, 왜 아까랑 똑같은 일이 나오나, 이런 의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PP와 P를 갖고 연산했잖아요. 근데 증가는 PP가 가리키는 게 증가됐으니까 PP는 안 변했다는 얘기. 네. 그래서 똑같이, 밑줄과 똑같이 1이 나온다. 아, 그렇구나.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포인터, 응용 포인터까지 보고 응용 포인터 연습 문제도 풀어봤고, 어제. 자, 오늘 주소 연산규칙 제2규칙.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주소 연산규칙 제2규칙을 잊어보겠군.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의 이해 및 활용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의 이해 및 활용은, 어,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일단 개념을 한번 들어보자.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메모리 할당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에 정해진 크기의 기억 공간을 프로그래밍 시에 미리 선언해 놓는 것을 우리는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선언했던 변수, 배열 선언은 모두
정적 메모리 할당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미리 인트 넘을 잡자, 더블형 하이트를 잡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코딩을 했죠. 자, 그렇게 변수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로직에 이런 변수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억 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코딩할 때 그 기억 공간을 미리미리 이렇게 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0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아 어쩌고 저쩌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하면 돼요. 10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자, 내가 인티저 스코어 방 10개짜리 배열에 10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정적 메모리 할당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프로그램은 수행 도중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 자, 프로그램 도중에 갑자기 메모리가 필요해진 거예요. 또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실행이 된 도중에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뭐예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인데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강사님?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자, 학생 수를 입력받아 그 학생 수만큼 성적을 입력받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코딩하는 그 당시에 학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없다, 정답. 그쵸? 자,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인티저 스코어 배열 방 몇 개인지 몰라요. 이렇게 선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학생 수만큼 성적을 입력 받아야 돼요. 근데 학생 수는 언제 알아요? 그것도 입력을 받아야 돼요. 됐슈? 이해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정적 메모리 할당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10명이 들어오면 나는 인티저 방, 스코어 방 10개짜리 배열이 필요한 거고, 학생 수가 100명이 들어오면 나는 인티저 스코어 방 100개짜리 배열이 필요한 거잖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모르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실시간으로 실행 도중에 학생 수를 입력 받아봐서 그 수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함수로 합니다. 함수.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함수를 사용해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할당하는 함수 에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에몰록만 소개했어요. 자, 근데 에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에몰록, C얼록, V얼록. 자, 에몰록, C얼록, V얼록. 자, 뭐의 줄임말이냐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클리어 얼로케이션, 리 얼로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할당하는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제하는 함수는
자, 뭘로 할당을 했어도, 에멀록, 시얼록, 리얼록 뭘로 할당했어도 해제하는 함수는 프리 하나입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함수를 이용해서 할당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합니다. 자, 함수를 이용해서 에멀록 할당한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예약한다는 얘기고요. 자,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프리시킨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예약했던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을 해제해 준다는 개념이죠. 해제해 준다는 것은 미약 영역으로 바꾼다는 개념이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위에 두 함수가 아니라 이제 네 함수는 이 네 가지 함수는 emerlog.h 아니에요. 이거 맞는데, 자, 그런데 emerlog.h 맞아요. 딱 연관된 헤더는 이건데, 근데 이게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emerlog.h이고,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m자 빠진 allog.h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emerlog.h라고 코딩했는데, 다른 컴파일러로 가면 emerlog이 뭔데? emerlog.h가 뭔데? 그러면서 에러가 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는 이거 대신에 std lib.h를 include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스탠다드 library.h를 include 하면 이 안에 emerlog.h나 또는 allog.h를 다시 include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emerlog이나 allog.h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stdlib.h는 모든 컴파일러가 동일한 이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의 호환성을 위해서 stdlib.h를 그냥 쓰자. 되셨나요?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C 언어에서 또는 C++ 언어에서 메모리를 예약해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다? 정적 메모리 할당해서 쓰는 방법. 정적 메모리 할당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변수나 배열을 선언문을 이용해서 블럭의 선두 위치에서 변수나 배열을 선언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 도중에 갑자기 10바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1000바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10,000바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죠. 프로그램 수행 도중에 어떤 메모리가 갑자기 필요하면 그리고 그때서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고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은 변수나 배열을 선언해서 잡는 게 아니고 함수를 이용해서 잡아와야 합니다. 자,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데 자, 할당 함수는 malloc, memory allocation, calloc, clear allocation, realloc. 자, 그래서 얘는 reallocation의 줄임말이고, 해제는 free 함수로 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쵸, 여러분들? 아, 저는 이 말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강사님, 말록이요. 말록이 뭐예요? 그랬더니, 강사님 말록 몰라요? 써보실래요? 그랬더니, 에멀록 쓰는 거예요. 저거를 말록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말록은 좀 너무 엄하지 않습니까? 예. 메모리 얼룩해. 뭐, 멜록이면 또 제가 이해를 해. 멜록도 거슬리는데 말록이요. 그러면은, 전 처음에 말록이가 누구 집 애 이름인가 했어요. 그죠? 자, M 얼록, 메모리 얼로케이션. 자, 그러면 말록처럼 읽으려면 C 얼록은 뭘로 읽어야 돼요? 칼록이요. 아,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쵸? 리얼로군요. 렐록이요. 이렇게 읽어요. 아, 그렇게 읽는 거 너무 거슬립니다. 솔직히. 알아는 들어요. 이제는 알아는 듣는데, 진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흡 하게 돼요. 흡? 네. 저걸 왜 저렇게 읽지? 그쵸? 자, 그래서 에몰록, 시얼록, 리얼록. 이렇게 읽어주세요. 말록, 칼록, 렐록.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자, 그냥 이것은 당부사항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의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실제 해보는 코드를 볼 건데